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최부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거라는 전망에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를 멈췄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날보다 0.42% 하락한 3,264.96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사흘간 이어온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을 멈추게 됐는데요. 어젯밤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예상보다 매파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외국인 매물 출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은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천선을 터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날보다 0.52% 상승한 1003.72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이 홀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익특공대가 1시간 동안 시황 선생님 반재혁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정말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가득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우리 시황 선생님 반재혁 전문가님만의 시크릿 종목 한 가지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반재혁 전문가님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실력을 실적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시황 선생님만의 누적 수익률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무려 167.7% 넘는 누적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아난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각각 41.8%, 49.2% 그리고 41.7%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모두 챙겨가고 계십니다. 대한항공과 YG엔터테인먼트, 두산퓨얼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35%, 32%, 31.6% 그리고 28.7%가 넘는 누적 수익률 모두 챙겨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누적 수익률 자랑하는 종목들 내 포트에도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와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조금은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너무 번거로워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노란톡방 상황을 좀 봤는데요. 지금 잔여 좌석이 200자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알찬 투자 정보들 내 포트에도 담고 싶고 나도 듣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알찬 정보와 함께 1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의 반재혁입니다. 네, 지난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FOMC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OMC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에서 F는 여기서 페더럴입니다. 페더럴. 그래서 우리가 FBI 하면은 아시죠? 미국 하면은 무조건 페더럴 또는 F가 많이 붙는데 FBI도 여기서는 페더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55개 주의 연방으로 합쳐져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페더럴이라고 하는데 그 연방에서 연방준비제도 요거 페더럴은 줄여서 페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요번에 모인 것도 그렇죠. 통화정책. 그래서 이제 금리를 언제쯤 올릴 건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라든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약적 완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매입하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축소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경기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단지 이제 금융시장이 주식도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받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더럴은 우리의 한국은행과 비슷하다. 단지 미국은 연방 페더럴을 그러니까 연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주마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FOMC 하니까 지금 뭐 제롬파에 뭐 요즘 뭐 신문에도 워낙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얼굴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그 테이퍼링 얘기도 엄청 나오죠. 테이퍼링. 그래서 원래는 머리를 다듬을 때 점점 샤프하게 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언제쯤 축소할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돈을 덜 푸는 또는 이런 이야기인데 FOMC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테이퍼링을 뭐 항상 이 입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주목이 됐는데 한 6월에는 그 1년에 FOMC가 한 8번 정도 해요. 8번 정도 하는데 요번에는 7월 그게 6월에는 그동안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금 약간 그런 기조가 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7월하고 이제 9월인데 아마 8월에도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재무장관이라든지 또는 경제학자들인지 옛날에는 학술회의 잭슨 홀 같은 경우는 학술회의 같은 성격이 강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정책으로 같이 입안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도 혹시 7월, 8월, 9월 요때쯤에서 어쨌든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요. 그래서 어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 자기가 뭔가 더 안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 테이퍼링 언제쯤 하냐. 뭐 예상은 또 뭐 기사는 뭐 8, 9월쯤 발표를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한 것은 아니고 또 내년부터 가능하다. 또 뭐 금리 인상은 또 내년 후 또는 23년. 그래서 사실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닌데 너무 조금 많이들 좀 제가 볼 땐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뭐 경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민감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항상 그래서 FOMC가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은 미국 다우존스는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많이 가파르진 않아요. 사실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히 많이 올라왔고 어느 순간에는 조금은 차익 실현하고 조정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그 립 서비스죠. 말한 거에서 그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차익 실현하고 가고 조정받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지만도 않고 항상 내리지만도 않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 그러니까 뭐 가파르게 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던 부분이 여기서 한 번은 차익 실현하고 조정을 겪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의 어떤 반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다 민낯이에요. 말로는 뭐 FOMC 엄청 거창하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풀었던 것을 걷어들인다. 근데 증시에서는 사실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뿌렸으니까 걷어야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나스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나스닥과 많이 연동된다 말씀드렸고 떨어지다가 막판에 사실은 거의 살짝 거의 양봉이 나왔다가 막판에 조금 약간 더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 어제 코스피 진짜 최고치 찍었었죠. 근데 하루 만에 1일천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좀 잘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랑도 조금은 연동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본이 사실은 우리보다 뭐 이게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는 일본이 조정을 더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또 일본도 이번에 G7 원래 회원국이기 때문에 항상 참가를 하는데 올림픽이 뭐 G7 뭐 같은 뭐 끼리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인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또 일본에서는 또 일종의 하나가 호재가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개체가 많은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최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또 이제 뭐 유관중이냐 무관중이냐 이런 것만 좀 남은 정도로 어쨌든 개최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방향이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이 역시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뭐 대만은 오히려 오늘 또 양봉이 떴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제가 미처 뭐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FOMC 뭐 발표 사실 뭐 그렇게 난 것도 없어요. 금리가 바로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그 사실 어제부터 이제 금리 해서 은행주 뭐 제가 이렇게 몇 개 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 종목들을 계속 봤는데 오늘 금리가 만약에 인상된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사실 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일단 뭐 외국 시장보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죠. 그래서 어제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수급적인 면에서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뭐 외인들이 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에서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동시 효과에 뭔가 이런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나 기관들이 더 꽂혔어요. 오히려 외인은 더 받고 그래서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는 외인들이 좀 더 파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기관이 뭔가 서로 간에 이게 포지션이라고 했죠.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선물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리포터님, 캐스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은 오늘 뭐 1000포인트를 다시 넘었어요. 크게 의미를 두기 뭐하지만 다시 1004. 그러니까 조금은 지수적이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조금 약간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관과 외인이 쌍 매도였기 때문에 뭔가 외인 혼자서 뭔가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많이 좀 오늘 힘든 하루였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좀 더 무난했죠. 지수랑 연관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만 이제 괜히 매수였다가 나중에는 외인들이 요즘은 오히려 외인들이 그동안 많이 팔았었는데 요즘은 다시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부터 제가 보여드린 게 일별 투자자. 그래서 어제 사실은 최고치를 찍었을 때 외인들과 기관, 특히 외인들이 어제 많이 샀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최고점을 찍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가 되죠. 오늘은 기관과 외인들이 다 매도. 그러니까 뭐 매파적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실 뭐 예견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조금은 조정이 좀 필요했던 부분, 차익 실현이 필요했던 부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제 최고점 찍었죠. 제가 이제 항상 요거를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1월 11일 날 삼성 가자, 10만 전자 가자 하면서 외치던 그날, 그날이 사실은 저렇게 피레침이 오면서 사실 올라갔다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최고점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가 드디어 어제 뭐 장중에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고점이 3,281포인트 이렇게 해서 최고점 찍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조정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리바닥 찍고 비교적 뭐 그 지수랑은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1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음에 제가 항상 보여드린 게 하이닉스죠. 그래서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분석이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안 좋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요. 보면은 여기서 사실은 망치형이 나왔죠. 망치형이 나오고 거의 뭐 샛별령 비슷하게 해서 올라와서 좋았는데 도지가 계속 뜨죠. 도지가 계속 뜬다는 것은 밀고 당기는 힘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코스피 최고점을 찍을 때 그래도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FOMC 사실 뭐 그렇게 뭐 실망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신호는
솔직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뭐 테이퍼링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빨간 선 21선이죠. 21선은 터치하고서 다시 역시 약간 위와 아래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 아직도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코스피 지수랑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떠받치는,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조금 힘들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장 상황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캐서님, 최보아 캐서님께서 노란톡 실시간 상황과 그다음에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아직도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그 QR코드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상황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루이님께서는 오늘장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젯밤까지 올라가던데 아침에 보니 폭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다면 더욱더 우리 시황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일장에 대응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방송 말미에 제공되는 시크릿 종목까지 챙겨가신다면 내일 시장은 두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아님 반갑습니다. 따블님 반갑습니다. 우리 루이님께서 그랬더니 기대하고 있다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진시황 선생님 보아짱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라니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이영준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경삼님께서도 오랜만에 좀 나타나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쏘님께서도 시크릿 종목 기대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삥삥이님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노란톡방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 제공될 시크릿 종목 제가 오늘도 역시나 힌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힌트 듣고 많이 맞춰주실 수 있는 기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 중간중간에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 저와 시황 선생님만 둘만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식님 반갑습니다. JM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자님께서 시황쌤 계셔서 내일장 두렵지 않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댓글 봤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황 선생님이 계셔서 내일장이 두렵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좀 든든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말씀을 항상 드리죠. 오르기만 하는 주식 시장도 없고 내리기만 하는 주식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 잡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게 이제 새로운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 것이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새 부대에 한번 담아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황 선생님 모시고 계속해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1시간이 너무 짧아서 방송에 다 제공되지 못하는 정보들은 이 잠시 후 있을 온라인 교육 그리고 노란톡에서 모두 다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나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시황 선생님과 저 보아 캐스터가 모두 함께 손잡고 있는 그 방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황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긴 했지만 사실 지수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조금씩 거의 거북이 걸음으로 이렇게 걷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랑 상관없는 종목들이 좀 더 잘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도 사실은 원래는 그랬습니다. 원래는 지수랑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수랑 상관이 있어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인데요. 요즘 제일 부러운 종목 중에 하나가 또는 제일 무서운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죠. 카카오. 사실 네이버가 그 위에 있었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그러니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요즘 하루마다 일일천하예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3, 4위. 시총 1위는 삼성전자가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시총 1위는 넘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좀 내려왔다고 좀 2위까지 넘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마치 그 프로야구 그 플레이오프처럼 3위와 4위의 그런 굉장히 치열한 싸움인데요. 아마 서로 자존심 때문에라도 둘이 치고받고 서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오늘은 카카오의 승리입니다. 어제는 네이버의 승리였고요. 그 전날은 카카오가 대역전을 하는 날이었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진짜 뭐 무서울 정도죠. 물론 두산중어업도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가긴 했었지만 카카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LG화학 이거 보니까 저기 또 빨간 게 많이 또 오늘 좀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좀 힘들었을 텐데 LG화학이 또 2차 전지가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 그리고 뭐 삼성 SDI도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최근에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오늘 좀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뭐 최근에 자주 나오죠. 공개적으로 카카오를 제가 뭐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수익률에 넣지는 않았지만 수익 넣었으면 아마 상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4월이죠. 4월 15일 날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액면 분할하거나 무증하거나 할 때는 그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다가 그다음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는 사실은 무증할 때 그 전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몇 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조정은 했어요. 사실은 한 몇 주 조정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조정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큰 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액면 분할하면은 나눠지기 때문에 좀 뭔가 시각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정이 상당히 많이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제 14만 9,500원에서 15만 원 거의 가까이 갔었는데 투자자 수급적인 면에서도 보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 외인들이 뭔가 이렇게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기관도 했죠.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개인들이 그걸 받아요. 올라갔는데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고 오늘은 외인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카카오가 왜 이렇게 잘 올라갈까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죠.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게 자회사들이 거의 뭐 조단일 텐데 이것이 이제 그 상장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거를 저희는 뭐 노란톡으로 얘기하죠. 노란톡. 그 너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쓰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뭐 외교관이 꿈이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여행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도 이제 카카오를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를 쓰더라고요. 물론 뭐 일본에서 뭐 라인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소통도 하고 그랬었던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카톡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의 어떤 확장성이라는 거죠. 이게 확장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한 SNS의 기능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게 카카오 팀앱이라고 해서 사실 예전에는 저는 왜 저런 것까지 해? 그러니까 조그만 택시 회사라든지 또는 대리기 업체들이 크게 큰 회사들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앱으로 해서 확장성이죠. 이것을 하나씩 하더니 우리가 이게 되게 편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기존보다는 뭐 쓰기 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택시 또는 뭐 대리 저도 이제 몇 번 써봤던 거고 주차까지는 써오진 않았지만 주차 원래 앱이 따로 있었죠. 근데 다 가져가는 듯한 조금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항공 이제는 이제 컨택 이제 뭐 여행도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항공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전반내 것을 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잖아요, 그죠? 카카오페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국내만 기반이 아니라 뭐 제가 뭐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이 쓰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눈으로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오늘로 보면 이런 컨텐츠가 상당히 좀 강했던, 그리고 이 잠재력이 사실은 크죠.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어떤 액면 분할이라든지 공격적인 어떤 주가 부양 이런 것들이 같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죠. 어떤 이런 확장성도 좋고 다 좋은데 결론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그러니까 뭐 매출이 35%,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작년이 35%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36%. 이거 매년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는 25%, 그다음에도 20%. 이렇게 20% 이상씩 매년 성장한다는 자체가 물론 이거는 컨센서스고 이제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매년 이렇게 성장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원래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를 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애매한 부분 하라고 하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금 자제를 시켰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뭐 72% 올해 그리고 내년에 50% 그다음에 31% 이거 어디까지나 추정치긴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성장이 되게 가파르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네이버를 이제 더 공개적으로 추천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차트 모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완전히 도지 나오고서 그러면 이제 새별형이 완전 됐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골드 크로스 나왔고 어쨌든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누이는 동안에 카카오는 더 치고 올라갔고 최근에 이렇게 뒤늦게 올라가는 각오는 있지만 조금은 이렇게 카카오한테 역전되는.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이버는 더 원래 큰 회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성장성이 비율적인 면에서는 카카오가 더 가팔랐고요. 근데 뭐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에서 좋은 이제 매수 이제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사실 뭐 네이버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 더 큰 회사였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기울기는 조금 완만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네이버가 성장성이 약한 건 아니에요. 올해 25%, 내년에 18%, 그다음에 16%. 물론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절대 단위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올해 6조 6천억입니다. 6조 6천억. 그다음에 7억 8천. 아직까지는 사실은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네이버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서는 더 위에요. 그렇지만 어떤 뭐 인기겠죠. 성장성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한번 오름을 타면 추세적인 면에서는 카카오가 좀 더 낫고요. 그래서 이 둘의 사실 뭐 내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두 회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좀 더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컨텐츠가 굉장히 강했다고 했죠.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은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이런 거가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 오늘. 최근에 사실 뭐 오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사실은 더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SM을 두고서의 어떤 치열한 경쟁 이것도 역시나 어떤 엔터가 좀 한국이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엔터죠. 또 한류 엔터 이쪽 부분인데 이것들이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SM의 몸값은 더 커지고 있고요. 물론 이게 뭐 밸류에이션에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이런 컨텐츠의 어떤 싸움, 힘겨루기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SM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면에서 물론 오늘은 그 외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SM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좀 매력적인 이유가 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엔터라든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외인과 기관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를 해줬네요. 그리고 그중에는 SM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총은 1조 2천억. 예전엔 1조 미만이었는데 요즘은 대형 기업사가 1조 이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옛날에는 몇 천억만 해도 굉장히 커 보였는데 요즘은 1조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 조단위 얘기하니까 또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거의 여기는 또 하이브, 그렇죠? BTS 여기는 이제 10조 단위. 그래서 왜 이렇게 엔터주가 이렇게 강세인가? 그렇죠? 최근에 뭐 힘들다는데 여기 힘들지도 모르죠. 계속 올라갑니다. 네. 물론 뭐 SM이라든지 원래 이제 그 시총 규모가 있다 보니까 좀 완만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FOMC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 계속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이 엔터주를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금 쪽에서도 많이 보이고 외인들도 많이 그러니까 왜 이쪽에 단순한 이런 어떤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이쪽에도 성장성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예측이겠죠. 그 이 큰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YG도 뭐 저희가 많이 봤던 건 사실 YG인데 여기 이날 이후로 사실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컨텐츠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다. 그리고 보면은 수급적인 면에서도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방향성이 있어서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컨텐츠가 강할까? 이런 부분 뭐 저희 이따 노란톡 오시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란톡 실시간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황 선생님, 반재욱 전문가님과 함께 혼란스러운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흐름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지금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시크릿 종목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 모든 정보들 나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황 선생님 수업을 하시는 동안 노란톡방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좀 남겨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시황 선생님께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을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황 선생님 이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이 온라인 교육에서 해주셔도 되니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정현님, 셀리드님, 욜루님께서 이 셀리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혹시 짧게만 답변은 가능할까요? 네, 뭐 제가 뭐 자주 보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드시 온라인 교육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 아이고님께서 기아차의 흐름, 명석송님께서 이마트의 흐름, 또 JM님께서 수소차 섹터 중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요. 이 모든 질문들 방송 중에는 담아드리지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지 시황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교육에서 한 번 더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님 반갑습니다. 오마르님 반갑습니다. 우리 북나라 차분다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주만 공략님께서 종목 나왔나요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게 아까 셀리드님께서 이 말을 아웃사이더처럼 한다고 해주셨는데 노란톡방에서 타자도 아웃사이더처럼 빨리 친다고 남겨주셨네요. 여러분들과 최대한 빨리 많이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나라 차분다님, 보아님 반가 네 반갑습니다. 욜루님께서도 아이고 온라인 교육 꼭 시청 사수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서 남겨주시는 질문들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담아드리지 못하면 제가 질문지 작성해서 반드시 시황 선생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답변들 온라인 교육 그리고 틈틈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르게 남겨주시면 제가 약속하고 시황 선생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황 선생님 만나 뵙고 다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질문을 남겨주신다고 해서 사실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인가 했더니 모두들 이제 종목만 물어보시고 조금 좀 삐졌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 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것을 좀 알고 싶고 한데 또 제가 뭐 소통을 많이 못 해드리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많이 좀 아쉬워서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 좀 계획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궁금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이 올랐다. 일단은 많이 올랐다. 그렇죠? 제가 원래는 한 25,000원 정도에서 1차 목표가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근데 돌파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조정이 왔기 때문에 좀 당황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뭐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를 25,000원 드렸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도 당연히 1차 목표가 도달하니까 2차 목표가도 드리죠. 근데 제가 2차 목표가는 좀 높게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올라온 부분이 제가 원했던 사실 그림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그림은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수소 분야에 대해서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파워로 밀고 올라가는 원전력, 그리고 최근에 또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날도 사실은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한 9% 거의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지만 조금은 일단 조정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약간은 원전의 수주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관련된 뉴스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 두산중공업은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재무구조가 점점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워낙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쪽 부분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결과만 원하신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금의 어떤 그런 선결 과제가 잘 지켜진다고 하면 충분히 더 높은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제 수급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도 최근에 차익실현 많이 하셨어요. 보면 이렇게 여기 더 퍼렇죠. 여러분들이 파신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익 실현한 것은 다 좋은 거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이 100% 수익률도 꽤 많이 계셨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다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공매도가 사실은 최근에 거의 뭐 2%, 3% 그렇죠. 최근에는 뭐 거의 공매도가 이 정도면 많이 안정화됐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어떤 예전에 비전을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이 회사 재무 구조가 좀 어려워. 이 회사 또 어떻게 무너질 거야? 원자력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관적인 견해가 강했을 때는 이런 공매도 이전이네요. 한참 이제 넘어가는데 예전에 뭐 10%, 20% 거의 뭐 30%대까지 그렇게 공매도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워낙 이제 그 탄탄한 앞으로의 비전 자체가 워낙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둘씩 실현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주가의 흐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죠. 두산중공업이 없어서 배가 아프고 아쉬웠던 분들은 뭘 보라고요? 두산 퓨얼셀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저건 뭐 정책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요즘은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제가 거의 뭐 수소 전도사처럼 사실 뭐 수소에 제가 좀 꽂힌 거는 한 3, 4년 됐어요. 그때만 해도 좀 테마의 어떤 형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일본이 좀 더 앞서가는 모습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한국이 워낙 또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면은 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빨리빨리 이렇게 될 것도 보급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됐으면은 여행하기도 좋고 이제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산 퓨얼셀의 최근에 그러니까 뭐 시장 대비해서는 물론 좀 아쉬움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이렇게 누이지는 그러니까 5만 원대에서 조금은 이제 여기서 이런 모습인데 조금은 아마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워낙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다들 이제 그런 거를 원하시다 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거 다시 하나 제2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2의 HMM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2의 두산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그런 종목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두산 퓨얼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 회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다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보면은 그쵸? 이 회사가 물론 두산중공업처럼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지지하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역시 보면은 기관들의 순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1분기에는 또는 전방 1, 2분기에는 매출이 크지 못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에서 만드는 수소 전지가 발전소용이라고 는 정도는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발전소용 뭐 굉장히 큰 규모인데 최근에는 이제 선박용으로 요즘 우리나라 조선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비교적 좀 작은 형태의 모빌리티인데 수소 전지는 좀 더 대형입니다. 그래서 트럭도 뭐 20톤 트럭 이런 거 또는 선박. 그래서 최근에는 두산 퓨얼셀에서 그런 선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도 만들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수소 연지를 두산 퓨얼셀에서 만들고 이런 모습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매출이 또 많이 또 올라가겠죠. 또 내일 뭐 두산 퓨얼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카카오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싼 가격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아마 오늘이 제일 싼 금액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만큼 폭발적이지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지만 우상향할 수 있다.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 퓨얼셀은 이제 예전엔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역시나 마치 공매도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한 2주 전만 해도 20%대, 그다음에 11%대, 8%대 이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5%대, 4%대 공매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대차장고를 보면은 뭐 신규가 있고 그다음에 상환한 게 있죠. 되갚는 거. 근데 상환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잘못해서 공매도 때렸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매도도 조금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괜히 이렇게 자주 강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를 하면 꼭 거꾸로 하시는 분들 항상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니까 저도 힘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신 거고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건 판단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시크릿 정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드려야겠죠. 오늘 뭐 그 엔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런 이렇게 수소 관련 뭐 예전에 뭐 다 드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종목은요, 사실은 저랑 또 연관도 있습니다. 연관도 있고, 넘겨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전에 상한가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무려 2달 전에. 그다음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고. 이 회사는 사실 원래는 하는 일이 투자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 회사, 창투사를 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IB 투자는 이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회사는 그 회사는 아닌데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까 하이브죠. 빅히트의 전신, 그죠?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가 상장될 때 투자를 해서 한번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것은 동남아의 그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횡행했고 물론 지금도 뭐 동남아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지금 좀 더 백신 때문에 풀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제가 크게 강조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동남아의 그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버랑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회사들도 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크릿 종목으로 드린 건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박 캐서님 제가 또 오래 길고 붙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해 주시고요. 노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드디어 오늘의 시크릿 종목 제 힌트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2가지 종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만 드리면 우리 수익특공대 가족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까봐 이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자 하나씩 힌트를 드릴 거니까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요즘 처음 시작하게 된 초보 운전자인데요. 이 첫 글자는 이 운전할 때 이 차 옆에 보면 이거 뭐라고 하나요? 기어 변속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 주행할 때는 어떤 모드에 놓고 해야 되죠? 그 알파벳 첫 글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번째 글자는 주차할 때는 어떤 모드에 놓으면 될까요? 그 알파벳 첫 글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저희가 이 운전하는 이 차를 운전하는 거죠. 이 차를 영어로 바꿨을 때 첫 글자의 이니셜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힌트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 스위트공대 가족분들 중에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야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글자는 이 서울 잠실 야구장을 연고에 두고 있는 곰돌이가 생각나는 그 팀의 이니셜 첫 글자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요. 제가 좋아하는 구창모 선수가 있는 창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요 야구팀 땡땡 앞에 2글자 중에 2번째 글자가 오늘의 종목 마지막 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글자는요. 이 모든 야구단들이 어떤 야구죠? 바로 아마추어 야구가 아니라 땡땡 야구일 겁니다. 땡땡 야구의 첫 글자 생각해 주시면 오늘의 종목 쉽게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는 힌트였는데요. 우리 수익특공대 가족분들은 제 힌트에 단련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황 선생님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가 노란톡방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맞춰주고 계십니다. 어디 볼게요. 보경삼님께서는 곰돌이 하고 계십니다. 김정현님 DPC, 행운아님 DPC, 진시황 선생님 넥센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이미 정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마치고 나서 노란톡방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